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영철입니다. 오늘 동국 SNC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국 SNC 같은 경우는 건설 부분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인풍력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은 제가 풍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풍력, 이 모멘텀이 좀 꺾일 가능성이 생겼어요. 미국 대선, 그러니까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현재 어제 사건을 기점으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때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동국 SNC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거에 맞춰서 댓글 다음 영상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동국 SNC 바로 보도록 할 텐데 동국 SNC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부분과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이 좀 나뉠 수가 있죠. 건설 부분도 65% 차지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35%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성상 땅이 좁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광보다는 모멘텀이 적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해상풍력인데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 정부에서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좀 꾀하고 있고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현재 중동 정세가 좀 악화로를 내닫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뭐 그리고 이란 뭐 이집트 등등등 중동 정세도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가스나 이 석유 같은 자원들에 대해서 공급망이 좀 약화가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해상 풍력 발전을 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져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모멘텀을 가지고 동국 SNC도 좀 부각을 받은 바가 있었었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부족해진 전력 인프라망 구축 그리고 전력 부족 현상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 관심이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어제 사건을 기점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꺾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피격 여파인데요. 한번 뉴스 잠깐 보자라고 한다면 이 트럼프 유세 도중에 총격 피습을 당했다고 한답니다. 다행히도 목숨엔 지장이 없고 그 귀에만 살짝 스쳐갔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 트럼프 피격 여파로 인해서 이 공화당 지지층이나 아니면 중도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결집을 함으로써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사실 저번에 그 트럼프와 바이든이 토론을 벌였을 때 바이든이 참패를 했었잖아요. 참패를 하면서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더욱더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으니까 이에 맞춘 전략도 좀 필요하겠는데 일단적으로 이 트럼프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본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이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 이 전통적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이 대대적인 투자를 좀 주장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트럼프는 단기간에 일자리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전통 에너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사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산업이기도 하고 석유나 뭐 전통 에너지 같은 경우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인프라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일자리를 끌어다 올 수 있는 건 이 전통 에너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이 전통 에너지로 회귀하자는 입장이 되는데 사실
이렇다라는 뜻은 결국엔 이 트럼프 임기 내내 이 친환경 산업,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스탠스가 좀 전통 에너지로 좀 바뀔 가능성이 커지겠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해상풍력 입지법, 그러니까 이 정부의 풍력 발전 스탠스가 이 트럼프와 반대되는 스탠스가 좀 유지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적으로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을 좀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러한 것 호재와 악재가 지금 뒤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 텐데, 동국 SNC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2020년 대비 지금 한 80% 정도 가량 빠진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 이 가격 레인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사실 동국 SNC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 원금 보존 매물, 그러니까 이 저항대가 상당히 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동구 SNC의 경우에는 한 달 기준으로 지금 개인이 12,000주 가량 매수 중에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투신과 이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금투는 어느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사실 오늘 같은 흐름을 좀 보자면 거래량도 어제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온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을 못 받았다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1000주, 그리고 기관은 1000주, 그러니까 개인 매수, 기관 매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매도세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매도세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동국 SNC 주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힐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이 좀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국 SNC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그 투자를 현명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어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